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특정 장소에 입장할 때 QR코드로 본인의 출입을 인증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학생의 출석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화면이죠? 오랜만에 보는 설문지입니다. 지금 이 설문지에는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행사명, 두 번째가 학번, 세 번째가 이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때 이 설문지 링크를 학생들에게 배포해주면 되죠. 오른쪽 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링크를 생성해서 짧게 만든 다음에 이걸 복사하고 복사한 링크 주소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학생들은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문지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학생들은 본인이 참석한 행사 이름, 학번, 본인의 성명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교사는 이 응답에 와서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출석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설문지 응답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학생이 설문지를 제출한 시간, 행사 이름, 학번, 학생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출석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과정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이 설문지 링크를 QR코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QR코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QR코드로 인증을 하듯이 동일하게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이 응답할 설문지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내기 버튼 옆에 점 3개를 클릭해보면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뭔가 일반적인 설문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인데요. 일반적인 설문지는 제일 밑에 이렇게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로 설문지를 만들면 아래쪽에 제출이 아닌 링크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설문지를 배포할 때 미리 답이 채워진 형태로 설문지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나는 행사, 이름 우리 단골 손님이요. 이렇게 하고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면요. 아래쪽에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링크가 복사되는데요. 학생이 이 URL을 전달받아서 설문지에 접속한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문지에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미리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학생의 출석 상황이 응답 시트에 나타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학생 개개인에게 본인의 학번과 본인의 이름, 본인이 참여한 행사의 이름 등이 기록된 URL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URL을 QR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하게 되면 교사는 그 QR코드를 통해서 학생의 출석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한 명의 경우는 제가 직접 내용을 입력해서 미리 채워진 링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학생이 100명, 200명인 경우라면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하기는 굉장히 과도한 노동이 되겠죠. 자, 이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A1 셀부터요. 행사명, 학번, 이름, 그리고 URL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URL이라고 입력하고요. 설문지에 와서 오른쪽 위 점 3개 버튼을 클릭하고 미리 채워진 링크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행사명, 학번, 이름을 입력할 텐데요. 이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사명과 이름은 숫자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행사명에 9를 7번 입력하고요. 학번은 8을 이렇게 7번 입력하고요. 꼭 7번일 필요는 없고요. 편의상 저는 그냥 7번 한 겁니다. 이름에도 이렇게 7을 7번 입력했습니다. 자, 링크를 복사하기. 그러면 왼쪽 아래 링크 복사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죠? 자, 이걸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방금 복사한 URL을요, 조금 전에 새로 만든 구글 시티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뭔가 거리를 두고 싶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잔뜩 나타났죠. 그런데 이 미리 채워진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이 URL 안에 제가 입력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행사명으로 입력한 9999999가 여기 있죠. 그리고 학번으로 입력한 888888이 여기 있죠. 제가 7번 반복한 게 맞나요? 그리고 이름에 입력한 7777777이 여기 있죠. 그래서요, 학생별로 학생의 학번, 이름, 행사명이 입력되어 있는 미리 채워진 링크를 만들 때 우리는 이 세 부분만 자동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면은 전체 학생을 한 번에 미리 채워진 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링크로 이동을 하면요. 보시다시피 제가 입력했던 9999988888877777777이 입력되어 있죠. 자, 이걸 바꿔볼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수식으로 입력하면 고정된 부분과 변하는 부분을 나눠서 입력하고 고정된 부분은 텍스트로 그리고 변화하는 부분은 다른 셀에 입력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그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걸 똑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사명이에요. 이렇게 쓰고요. 학번 21010 이름 강가에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 URL 주소 안에 행사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멋진 행사가 들어오게 하고요. 학번의 응답이 들어있는 부분에 21010이 들어오게 하고 이름이 입력되어야 하는 곳에 강가에라는 값이 입력되면 되겠죠. 자, 이 URL 앞에 등호를 입력하고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텍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앞뒤로 입력해 주었죠. 자, 어디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 주어야 하냐면 우리가 행사명에 9999를 입력했기 때문에 9 앞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그리고 행사명인 9999999 대신에 행사명이 들어있는 A2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입력되어야 할 부분은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활용하는데 어디까지요? 학번으로 입력한 8888888 직전까지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요. 앰퍼샌드 그 다음에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B2 셀을 선택하는 거죠. 888888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앰퍼샌드 자, 다시 큰 따옴표 마찬가지로 고정적으로 입력되어야 할 부분은 큰 따옴표를 묶어줄 건데요. 어디까지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777777 직전까지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 앰퍼샌드 그 다음에 777777은 지우고요.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C2 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색깔도 바뀌었죠. 그리고 뭔가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이 컴퓨터는 우리 한글을 인식할 때 특정한 코드로 바꿔줘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인 멋진 행사와 한글인 강가해라는 이름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수식 입력줄에 와서요. 행사명이 입력되어 있는 즉 A2가 입력되어 있는 곳에 와서 encode URL이라는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이 encode URL이라는 함수는요. 한글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UTF-8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인데요. 그냥 간편하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도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 그러면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었죠? 링크되어 있는 느낌의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동해 볼까요? 보시면은 멋진 행사 21010 강가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A열과 B열과 C열에 행사 이름, 학번, 이름을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URL 주소를 복사하기만 하면 수백 명의 학생도 순식간에 미리 채워진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가지 행사와 학번, 이름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제 URL이 입력된 곳에 와서 마우스 커서를 셀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가지고 오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면 URL 주소가 복사되었죠. 자, 두 번째 URL 주소를 이용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행사, 강건너. 그 다음에 강석구 학생 걸 열어볼까요? 색다른 행사, 강석구. 그 다음에 지루한 행사 강사내네요. 지루한 행사 강사내. 자, 이제 수백, 수천 명의 학생도 단 몇 초 만에 미리 채워진 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미리 채워진 링크를 QR코드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 구글 시트에는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손쉽게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고요. URL이 입력되어 있는 이 6셀을 선택하고 걸어 닫고 엔터. 자,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QR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고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클릭한 상태로 아래 방향으로 쭉 드래그하면 손쉽게 QR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이 QR코드를 지우고요. QR코드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가 기능을 클릭하고요.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나오는데 다큐먼트 스튜디오를
입력하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부가 기능이 검색됩니다. 이 부가 기능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다큐멘트 스튜디오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요. 부가 기능을 클릭하고 다큐멘트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오픈을 클릭해서 부가 기능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가 기능은요. 특이하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없던 새로운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QR코드라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QR까지만 입력했는데 QR코드 함수가 보이죠? 탭키를 눌러서 나머지 부분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URL이 입력되어 있는 이 투셀을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미지 함수와는 다르게 QR코드가 직접 생성된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URL 주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URL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QR코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URL 주소는 이런 식으로 QR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새로운 QR코드에 URL이 입력되어 있는 셀에서 마우스 커서를 셀 오른쪽 아래에 모서리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바뀐 상태가 되면요.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아래로 쭉 드래그 해주죠. 그러면 손쉽게 QR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URL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지루한 행사 강산에 해당하는 URL을 클릭하고 이동해 보겠는데요. 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요. 그 QR코드를 스캔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루한 행사 21013 강산에 이렇게 내용이 채워진 설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제출 버튼만 누르면 출석 확인이 완료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URL이 입력되어 있는 곳을 보면 굉장히 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뷰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지워주고 이렇게 폼 리스판스라고 하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앰퍼샌드 큰 따옴표 붙여넣기. 자, 이것도 제가 추가로 더보기란에 입력해 놓겠습니다.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엔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는데요. 이 QR코드로 이동하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고요. 다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과 함께 설문지 제출까지 완료됩니다. 보시면 설문지 응답 시트에 이렇게 강가희 학생의 출석이 체크되었죠. 이제 이렇게 수정한 URL을 다시 복사하면은 다른 URL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QR코드로 이동하는 링크 주소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강석구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스캔을 하면은 바로 설문지 제출까지 이어지고요. 응답 시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강산의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테스트한 내용은 강석구 학생이 아니라 강산의 학생이었나 보네요. 이 다큐먼트 스튜디오라는 부가 기능은요. 새로운 QR코드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오토그래프과 동일하게 메일 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 기능입니다. 이 다큐먼트 스튜디오라는 부가 기능의 장점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토그래프와는 다르게 템플릿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토그래프는 템플릿에 정해진 위치에 텍스트 값을 입력하게 해주었는데요. 이 다큐멘트 스튜디오는 이미지까지 메일 머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알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비용이죠. 오토크렛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다큐멘트 스튜디오라는 부가 기능은요.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20통의 이메일만 메일 머지로 발송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특정 행사에 출석 확인이 필요한 학생의 수가 20명 미만이면 간단히 이 다큐멘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만약 20명이 조금 넘는다? 그러면 하루에 20개까지 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틀에 나눠서 내면 되겠지요. 아니면 함께 작업하는 선생님과 인원을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출석 확인이 필요한 학생의 수가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전 영상에서 실습해본 메일머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QR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요. 학생이 그 링크를 통해서 직접 QR코드로 접근해서 그 QR코드를 스캔한 다음에 출석 확인에 사용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요. 메일머지 기능을 설치한 구글 시트에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고 이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일 머지 시트에 와서 부가 기능 다큐먼트 스튜디오 오픈을 선택하고요. 자, 부가 기능이 실행이 되면 이곳에 QR코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QR코드 함수 안에는 조금 전에 URL을 복사해 놓은 시트에 와서 URL이 입력되어 있는 이 to 셀을 선택하고요. 이 메일 머지 시트의 QR코드 함수 안에 방금 전에 선택한 셀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자, QR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URL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다시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고요.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두 QR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URL이 생성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메일 머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URL이 전달되고 있죠. 이제 학생 계정에 접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요. URL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죠. 자, 학생은 이 URL을 클릭하고 QR코드로 이동한 다음에 이걸 캡처해서 저장해 놓으면 마치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진 QR코드로 출입을 인증하듯이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왕 QR코드를 알아본 김에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은 구글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부가 기능은 말 그대로 구글 설문지나 구글 시트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추가적인 기능이었다면 이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 웹 브라우저에 설치해서 브라우저가 실행된 상태라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주소 입력 창 아래에 진리찾기가 있는 부분에서요. 가장 앞쪽에 보면 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웹스토어라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웹스토어의 검색창에 QR코드라고 입력하고요.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QR코드를 만들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는데 저는 여기 QR코드 생성기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오른쪽 위에 설치 버튼이 있을 텐데 저는 현재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라는 버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크롬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 작은 아이콘이 생기면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 중에 퍼즐 조각처럼 생긴 부분을 클릭하고 설치한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을 원하는 확장 프로그램의 오른쪽 끝에 있는 핀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브라우저에 등록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URL은 구글 설문지에 미리 채워진 링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URL인데요. 미리 채워진 링크를 이용해서 QR코드를 만들 건데요. 오른쪽 위에 조금 전에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QR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인터넷 주소창에 있는 이 웹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QR코드로 만들어 준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URL들을 QR코드로 만들 것입니다. 아래 메뉴 오른쪽 끝에 있는 벌크라는 메뉴를 클릭하고요. 자, 이곳에 URL을 입력하면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QR코드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URL을 복사해서요. QR코드를 생성해주는 페이지에서 붙여넣기 하고 QR코드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QR코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는 다운로드를 통해서 파일로 저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요,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압축되어 있는 파일 폴더 안에 있는 QR코드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과 마찬가지로 QR코드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의 이미지 파일은 구글 시트나 구글 시트의 부가 기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어떻게 학생 개개인에게 이 QR코드를 배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할까요? 엑셀에서 배포하는 방법은 알아냈습니다. 최근 엑셀에 추가된 기능 중에요. 특정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엑셀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의 영상을 통해서 따라하기 수준으로 작업한 결과라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글 시트와 구글 시트의 부가 기능 그리고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메일 머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자료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메일머지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꽤 많은 횟수 그리고 많은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실 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